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9 감염자 수는 2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314만 명이고요. 2,314만 명. 200만이 아니라 2천만 명. 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가 3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미국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19 사망자 수는 1970명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지난 7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119 감염자 수 꾸준히 매일같이 20만 명 이상씩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폭등 사태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거기에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세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그리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요 세 개가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는 영국발하고 미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뮤테이션 돼가지고 더 발전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요거 꼭 잘 지켜주시면서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900만 회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200만 회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회분을 맞았다고 합니다. 벌써 3주가 지났다고 해요. 1차 회분 맞은 지. 2차 회분을 어저께 맞으셨다고 하고요.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자신은 안 맞고 있습니다. FDA에서도 철저히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지 잘 검사를 한 뒤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맞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음모론 신봉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적인 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아주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까지는 900만 회분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 원래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은 작년에 2020년도 12월 달까지 2천만 회분을 접종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당찬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군사작전처럼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워프, 오퍼레이션 월프라는 완전히 거창한 이름을 걸어두고 2천만 회분 올해 안에 2020년 안에 꼭 맞추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2021년도 1월 12일입니다. 12일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900만 회분 맞췄다고 하니까 형편없죠. 배포만 겨우 2200만 회분 맞췄다고 하니까 뭐 접종 2000만 회분은 뭐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계획을 아주 개떡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아주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두고 자신은 이제 대선에 져가지고 그거서만 몰두해가지고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불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폭력까지 일으키면서 지금 자신 대선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난리를 피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는 뭐 오퍼레이션 와르프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일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나왔죠. 어쨌든 FDA에서는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하는 거 계획이 완전히 형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절대 지금 계획대로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경고를 지금 얘기했다고 해요. FD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면밀하게 세세히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부터 플레이다운하고 뭐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난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곧 물러날 텐데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2024년에도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이 트럼프 대통령 대한 뉴스 한꺼번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리고요. 모더나 제약회사는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은 2차 효금 다 맞으면은 이 면역력이 1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고릴라 3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장류로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동물한테도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무섭고요. 그리고 LA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주 중에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심각한 도시는 바로 LA예요. LA에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A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재난 상황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캘리포니아, 특히 LA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사망자 수 또한 무지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병원들마다 입원자실이 꽉꽉 차가지고 구급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응급차 태워주러 갔을 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 ICU 유닛이나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살 가망성이 없다고 보여지면은 병원에 데려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A는 의료 붕괴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다른 지병으로도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지키시면서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운동 이렇게 잘 하시면서 올해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거기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대상을 지금 늘린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는 곳마다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운영을 하지 않는 거 이제 거기 뭐 자리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규모로 빨리 접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즈니랜드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끝나야지 자신의 디즈니랜드 이 파크를 열 수가 있거든요. 디즈니랜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작년 3월달에 시작한 뒤로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까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그냥 무조건 열었거든요. 디즈니랜드도 빨리 문을 열고 싶어 하다가 계속 캘리포니아 정부랑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엔 못 열었는데 안 연 게 다행이죠. 지금 뭐 난리가 났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그 열었다면은 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을 보자고요. 영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30만 회분 지금 접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고 싶은데 중국 거라도 받고 싶은데 계속 이 손에는 안 쥐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알았다, 곧 주겠다고 그렇게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Where is the vaccine?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중국의 어느 한 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 사태로 모두 다 락다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가 뭐 110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중국에서는 어느 한 도시,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랑팽이라는 이 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져가지고 거기 도시를 전체를 또 몇백만이 사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를 전체를 또 락다운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선동, 국가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 요것들로 탄핵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내일이죠. 내일 13일 날 표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아마도 이 상원들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상원이 50대 50이거든요. 딱 50대 50인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3분의 2 넘게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힘들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임기가 뭐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렇게 남아서도 이 탄핵을 계속 진행하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정치계에서 완전히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빨대를 꽂아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2024년도에 또다시 대선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치계에서 아주 발을 못 들이게 하려고 그 어떤 공직도 못 맡게 하려고 이 탄핵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8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의미는 없는데 어디다 그 큰 의미를 두냐면은 다음 대통령 대선 2024년도 제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좀 히틀러의 나치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막 브레인워시 시키는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지를 못한 채 아시죠? 요번 의사당 침입 사건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뒤에 의사당에 진짜 침입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태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 바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 바꿔서 얘기한 거. 트럼프 대통령은 말장난의 대가입니다. 무조건 자신한테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엄청나게 섞으면서 자신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빨리 진행을 하려는 거죠. 이런 뉴스도 올라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의사당 침입 사건을 두고 극좌 세력인 안티파가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친 트럼프 마가 시위대, 마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 마가 시위대가 사실이라는 증명된 게 영상과 문건으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음모론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음모론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계속 감싸가지고 이거 모두 안티파가 한 거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믿더라고요. 한국 지지자들이 극성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와가지고 계속 댓글을 남겨요. 안티파가 그런 것이다. 안티파가 거기가 뭔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뭔 개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은 그냥 마가예요. 마가.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지지자들. 그것은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문건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지랄을 떤 겁니다. 1월 6일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거짓으로 사건을 또 왜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도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좌를 완전히 영구히 정지시킨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좌를 정지를 시킨 뒤에 QAnon 아시죠? QAnon 음모론 구구단체 이 QAnon 트위터 한 70여 개도 완전히 정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모론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 스피카라는 그 정신 나간 미친 여자 음모론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또 그것을 보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좀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은 당신들 머리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 나가면 나갈수록 당신들의 삶만 피폐해집니다. 진실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당신들 인생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음모론,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음모론에 제발 심취해 있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영상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1월 6일 날 이 광란의 시위대들이 경찰들을 끌어내가지고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충격을 먹고 있고요. 그 1월 6일 날 올라왔던 영상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영상이었다고 해요. 그거 외에도 이 워싱턴 DC 시내에서 파이프밤이 2개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진짜 뭐 별의별 도메스틱 테러리즘을 일어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일어난 거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해가지고 제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시위대들한테 모여서 시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아침에 그 시위대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연설을 1시간가량 하면서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의사당에 너네들 들어가가지고 우리 리퍼블리칸들한테 스트렝스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부추겨가지고 시켜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굉장히 개쓰레기 같은 거죠.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지금 대선 뒤집으려고 펜스 부통령한테도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1월 6일날 가가지고 요거 뒤집으라고 대선 뒤집으라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하지만 알죠. 펜스 부통령도 자신이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이 못하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일으킨 다음에 만약에 일이 커진다? 모든 잘못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거죠.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만약에 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부탁을 들어줬었다고 하면은 펜스 부통령도 굉장히 큰일 났을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law and order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 위에 있으려고 해요. 이렇듯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동 이 폭력 사건 선동을 한 혐의로 지금 형사 기소될 위기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형사로 입건이 돼가지고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은 의회 시위대에 가담한 경찰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모두 중단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1월 6일날 이 시위, 이 폭동, 난입 사건 때 경찰들도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막 곤란해가지고 다 임금 지급을 지금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폭동 1월 6일 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동으로 인한 의회 난입 사건이 폭동날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극우 단체들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믿지를 않아요.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때까지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별 또라이 같은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 이 시위대가 모이면은 마스크를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 말고 이제 반다나라고 하죠. 반다나라도 쓰는데 그것은 그냥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마스크 대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올리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한 99%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번 1월 6일 날 의회 난동 때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 의회 안에 있던 의원들 대피를 할 때 의원 2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70대 의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가 나와가지고 의회 난입 폭력을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 규탄을 하는 것을 나와가지고 연설문을 읽었는지 굉장히 말을 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그거를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봤는데 거기 댓글에 뼈 때리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가 그 연설문을 써줘가지고 얘한테 읽으라고 했냐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멜라니아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가 굉장히 잘 써준 거 그냥 읽었을 뿐이었겠죠. 읽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력 사태 규탄한 것은 굉장히 지금 때늦었다고,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뒷북 쳤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제2의 폭동이 실현될까봐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제 워싱턴 DC는 폐쇄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임식 날 군 병력 15,000명을 배치를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는 똥을 자신이 지금 치우고 있죠. 치울 수도 없는데 어쨌든 비상사태 당연히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잘못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받아가지고 이 죄값 분명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숙박업소 앱이죠. 이 에어비앤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구구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좀 과격한 이런 증오 단체 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투숙하는 것을 금지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 뿐만이 아니라 고펀드미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앱이죠. 그것도 그 고펀드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구 세력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이제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싱턴 DC까지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여행 경비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해서 앵벌이라고 하죠. 고펀디에서 제발 좀 이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펀디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특히 이 극우 세력 계정들을 지금 금지를 시켰다고 하네요. 이렇듯 FBI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미국 전국서 무장 한 채 시위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FBI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좀 극우 세력들이 무장을 한 채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위를 할 때 무장을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시위를 할 때는 모든 감정이 격화된 상태입니다. 격화된 상태에서 시위를 하다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총을 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총을 막 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전입니다. 내전. 미국의 내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내전 상황까지 지금 몰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빨리 탄핵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막으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미국을 이렇게 심각한 사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미국을 개떡같이 만들 줄 알고 아마도 러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밀어준 게 아닌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내전 상황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는 상황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하고 변호인단들한테 셀프 사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참모들까지 이 셀프 사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용서를 한다. 뭔 그런 개떡 같은 소리인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참모들까지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빨리 물러나서 죗값 좀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저께는 제가 뉴스 말씀드렸을 때 JP 모건이랑 시티은행에서 정치 자금을 당분간 후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뉴스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아마존에서도 이 정치 자금 되는 것을 중단을 하겠다고, 특히 이제 공화당 대선 불복을 지원을 한 공화당 쪽에 정치자금 지원하는 것을 중단을 하겠다고 아마존 측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선동으로 인한 의회 난입, 이 1월 6일 날 이 사건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정치자금 후원을 지금 끊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죠. 미국을 아주 나락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던 이 대선 불복, Stop the Steal. 페이스북은 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모든 이 Stop the Steal 포스트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짓으로 베이스된 포스트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거짓된 Stop the Steal이라는 그런 수많은 포스트들을 보고 또 믿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한국 이 트럼프 대통령 그 구구 지지자들은 제 채널에 와가지고 댓글에 또 계속 남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제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또다시 재지정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정권 이양이 진짜 들어오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렇게 치졸하고 쪼잔한 인간이 한 나라에, 특히 미국이라는 이 대단한 전 세계 1위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경찰서가 예산 부족으로 이제 폐쇄가 된다고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한인타운에서 계속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서명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이 경찰서를 폐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LA 한인타운에서 얼마 전부터 한 2, 3일 전부터 어느 한 70대, 7, 80대 되는 한국 할아버지께서 치매 환자이신데 실종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뉴스도 올라오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포스팅을 제가 계속 봤는데, 오늘 뉴스에 올라왔는데 LA 한인타운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LA 한인타운 위험하긴 위험해요. 제가 좀 할렘과 같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위험합니다. 한인타운 잘 아는 사람들은 위험한데 안 가니까 안 위험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 표적이 돼요. 그래서 이 실종된 할아버지는 길가에 걸어 다니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실종이 된 지 한 2, 3일 만에 찾긴 찾았는데 병원에서 찾았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맞으셔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얼굴이 막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이렇듯 LA 한인타운에 웬만하시면은, 잘 모르시면은 걸어 다니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엄청나게 표적되기 쉽습니다. 정말 한인타운 위험하긴 해요. 뭐 사우스 LA 뭐 컴튼 그런 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는 아닌데 LA 한인타운은 LA 다운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LA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요 사우스 LA입니다. 이 사우스 LA에 컴튼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우스 LA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 한인타운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현찰을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사우스 LA에 있는 흑인들이, 그리고 갱단들이, 멕시칸 갱단들이 그렇게 많이 한인타운에 올라와가지고 강도를 벌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인타운이 위험한 거예요. 이 사우스 LA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들이 한인타운에 올라와서 훔치고 다시 자신의 사우스 LA로 돌아가고, 그래서 LA 한인타운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밤에 엄청 위험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도 LA 한인타운 밤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계속 뒤 돌아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제 영상 댓글에도 어느 한 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자신의 친구가 베렌도하고 오가에서 그냥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친구 기다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깨어났는데 병원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머리를 또 이렇게 가격을 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지갑이건 뭐건 다 훔쳐간 거죠. LA 그렇게 강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인분 경험담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댓글에도 똑같은 경험담이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실 때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시고 딱 가실 곳만 가셔야 돼요. 특히 밤에는.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런데 낮에도 자동차 세워두면 엄청나게 잘 털려요. 진짜 많이 털려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엄청나게 많이 털리는데, 그러니까 LA나 샌프란시스코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잘 피해서 잘 다닙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뭐 처음 온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아시죠? 그 도끼, 래퍼 그 도끼도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한반 설렁탕 먹으러 왔다가 자동차 안에다가 뭐 롤렉스 시계랑 뭐 잔뜩 뒀다가 그거 다 털린 거. 한인타운에 뭐 스트릿 파킹이나 그냥 뭐 건물 안에다 파킹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는 귀중품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트렁크에 넣어놔야 해요. 강도를 맞고 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더라도 못 찾습니다.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리포트 했다는 그 종이 쪽지밖에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면은 끝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 한인타운 가면은 무조건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전부 다 트렁크에 두거나 무조건 저는 메고 갑니다. 특히 중요품은 다 메고 다녀요. 저는 LA 자동차 파킹할 때는 건물 안에다 파킹하더라도 그래도 창문을 깨고 훔쳐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릿 파킹은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 주차를 할 때는 꼭 귀중품은 안에다가 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왔는데요. 항체 치료제 중에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2차 임상 실험에서 환자 증상을 지연을 32%까지 늦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도 항체 치료제나 그런 걸로 좀 빨리 정복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저께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주식시장은 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나스닥이 1.3%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우존스나 S&P 500도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처럼 급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락을 한 이유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어저께 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뉴스를 알려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Use the Signal이라고 하면서 이 시그널이라는 앱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그널 주가가 엄청나게 제가 폭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일주일 7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그널이라는 주식이 50센트 60센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주식이 7불 50까지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4배가 된 거죠. 14배 뛰었는데 그런데 오늘도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한때 70불까지 올라갔어요. 7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50센트 하던 게 이틀 만에 7불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70불까지 올라갔어요. 70불. 그러다가 오늘 38불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그널이라는 이 앱의 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는 앱의 주식은 사람들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 이 시그널이라는 주식은 텍사스 주에 있는 헬스 부품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앱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다가 지금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50센트에서 7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 과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이 주식의 과열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use the signal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시그널이라는 앱을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그널의 주가가 50센트에서 7불로 갔다가 오늘 70불까지 찍고 38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그널 앱 주식도 아니었어요. 이렇듯 지금 미국 사람들 막 빚내서도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조심히 주식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뉴스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식 과열된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경고 섞인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3,000불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랑 오늘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해가지고 31,00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0불 이상 폭락을 했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 1월 달에 엄청나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생각에서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뭐 투자는 자신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는 브라질에 있는 공장을 올해 안에 모두 클로즈하겠다, 폐쇄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폐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브라질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은 지금 생산을 전면 중단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가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렇듯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